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AI 교통 전문가가 한국의 평범한 도로 위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교통 알고리즘 개발의 세계적 권위자가 자신의 수년간의 연구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한 겁니다. 연구팀은 즉시 이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자료는 현재 실리콘밸리 AI 업계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최첨단 기술조차 넘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AI 교통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알렉스 카터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에서 교통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고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우리 회사의 대형 컨퍼런스룸에서 주요 투자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어요. 차세대 AI 교통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면서 내심 자부심이 넘쳤죠. 미국이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미국이야말로 미래 교통의 중심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세계적인 투자 그룹의 대표 마이클 로빈슨이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알렉스, 서울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의 서울 교통 시스템.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K-팝, 김치, 삼성 정도만 알고 있었죠.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헛기침을 하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마이클은 태블릿을 꺼내 MIT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여줬어요. 서울의 AI 교통 시스템이 출퇴근 시간을 평균 37% 단축시켰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려는 이 프로젝트가 그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군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실시간 버스 추적 시스템을 칭찬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이 투자는 물 건너갔구나.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미국보다 앞서 있을 수 있지? MIT 논문을 찾아봤는데 정말로 서울의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이 도로 혼잡도를 30% 이상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알렉스, 솔직히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인상적이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네. 제안이 있는데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의 시스템을 확인해보는 건 어떻겠나? 그곳의 기술력을 직접 평가하고 돌아오면 우리도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쉬울 텐데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5천만 달러의 투자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가 실리콘밸리보다 앞서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출발 전날 밤,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제임스와 술을 마시며 속마음을 털어놨죠. 정말 화가 나. 이런 시간 낭비를 하다니. 한국에 가서 그들의 시스템이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증명하고 오겠어. 제임스는 술잔을 들며 웃었어요. 보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고작 일주일인데. 서울에서 김치도 먹고 관광도 하고 사진 몇 장 찍어서 돌아오면 되잖아요. 어차피 기술적으로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맞아요. 미국은 기술의 본고장이고 실리콘밸리는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증명한 다음 돌아와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면 되는 일이었어요.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에 절어 입국장을 향해 걸어가는데 뭔가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율주행 카트가 승객들의 짐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격 조종인 줄 알았는데 사람 없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무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권과 지문 인식만으로 빠르게 입국 절차가 진행됐어요. 미국의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항상 느끼던 지루함이 없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됐어요. 속도를 측정해보니
미국 오피스보다 빨랐습니다. 이상하네. 공항 전체에 이렇게 빠른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고. 미국 공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놀랍도록 질서정연했어요. 신호등이 단순한 시간 간격이 아니라 실시간 교통량에 따라 조절되는 것이 느껴졌죠. 차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미국 도시의 러시아워 때 항상 겪는 답답함이 없었어요. 택시 안에는 실시간으로 주변 교통 상황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도로 위에 각 차량이 점으로 표시되고 최적의 경로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니 서울시 AI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피곤한 상태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겠지만 첫인상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내일부터 제대로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과 신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미국의 어느 대도시 못지않게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 나라가 정말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오늘 제대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방문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현지 가이드 김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영어가 아주 유창했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뉴욕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데도 도로가 생각보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건물 외관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 가득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서울 전역의 실시간 교통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관제사들이 모니터 앞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마치 NASA 통제센터와 같은 분위기였죠. 센터장 박지원 씨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 앞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서울 전역의 실시간 교통 흐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5만 대 이상의 버스, 택시, 공공 차량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알고리즘이 이를 분석해 최적의 신호 체계를 구현하고 있다고 했어요. 화면을 보니 도로마다 색상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정체 구간, 녹색은 원활한 구간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시스템이 교통 신호를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저 동대문 지역을 보세요.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죠? 우리 AI가 주변 신호등의 주기를 실시간으로 조정해서 정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서는 신호등 체계가 변경되면서 빨간색 구간이 점차 노란색 그리고 녹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센터장이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냐고 물었을 때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아직 고정된 신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우리가 개발 중인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통합관제실이라는 곳에서는 AI가 교통 신호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심지어 공공자전거까지 모두 통합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수단 간 연계성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지하철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당 지역의 버스 증차가 이루어지고 도로 사고가 발생하면 우회로를 설정하고 해당 정보를 모든 내비게이션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민수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서울 시민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37% 단축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MIT에서 발표한 논문이 바로 이 시스템을 분석한 거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이클이 보여준 바로 그 논문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미국이 최고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센터 투어가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민수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일 거라고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있고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이건 특수한 케이스일 뿐이라고, 다른 분야에서는 미국이 앞서 있을 거라고 자위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서울 지하철을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깨끗함에 놀랐습니다. 뉴욕의 지저분하고 오래된 지하철역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플랫폼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정확한 도착 시간이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정시 운행률이 99.9%에 달한다고 해요. 우리가 기다린 건 불과 2분.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차내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와이파이도 빠르게 연결됐어요. 지하철에 와이파이가 되냐고 물었더니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서울 전역 지하철과 버스에는 모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동 중에도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터널벽에 설치된 디지털 광고판이 지나갔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영화처럼 보였어요. 민수는 이것을 MMWMOVING 미디어 월라고 불렀습니다. 열차가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 영상이 재생되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 지하철과 비교하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서울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런 교통 시스템이 가능한 거라고, 미국은 도시가 넓게 퍼져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그날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지만 서울의 AI 교통 시스템은 우리가 개발 중인 것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충격을 더 받게 될까? 정말 한국이 이 분야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는 걸까? 그날 밤 제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최고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틀의 일정이 더 남아 있었죠. 셋째 날 아침, 충격에서 조금 회복하기 위해 호텔 옥상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어요.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며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 중인 우리 기술이 이미 한국에서는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앞서가는 기술을 목격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로비에서 민수를 다시 만났어요. 오늘은 서울 외곽으로 나가 한국의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경험해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다지 기대는 되지 않았어요. 도로는 도로일 뿐이고 휴게소는 그저 간단한 화장실과 패스트푸드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주며 경로를 설명했어요. 서울에서 출발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이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도로 체계, 하이패스 시스템 등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고속도로 진입로에 접어들자 전자표지판이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차는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멈추지 않았어요. 천장에 달린 작은 장치가 삐 소리를 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게 하이패스 시스템인가요?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07년부터 도입된 시스템이에요.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이 장착하고 있어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일이 거의 없죠. 2007년, 16년 전이라고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톨게이트에서 차를 멈추고 통행료를 내거나 카드를 긁어야 했어요. 물론 최근에는 E-GPS 같은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은 아직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양쪽에 설치된 전광판이 눈에 띄었어요. 이들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과 사고 정보, 주행 시간 등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정보들이 실제로 정확하다는 거였어요. 이 정보들은 어떻게 수집되는 거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민수는 도로 위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전국의 모든 주요 도로에는 이런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차량 흐름, 속도, 밀집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중앙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경로와 예상 시간을 계산하죠. 미국의 도로 상황 예측은 주로 과거 데이터와 단순 모델링에 의존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약 40분 정도 달렸을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휴게소에 들를 건데 아마 놀라실 거예요. 휴게소가 뭐가 놀라울까? 속으로 생각했죠.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부분 허름한 화장실과 패스트푸드 체인점 몇 개가 전부였으니까요.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휴게소라기보다는 작은 쇼핑몰에 가까웠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다양한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 심지어 작은 슈퍼마켓까지 있었어요. 화장실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각 칸마다 디지털 표시기가 있어 사용 여부를 밖에서도 알 수 있었고, 입구에는 실시간 청소 상태를 보여주는 모니터가 있었어요. 미국 휴게소의 대부분 화장실이 들어가기 꺼려질 정도로 지저분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당 구역에서는 한식부터 서양식, 패스트푸드까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한국식 비빔밥을 추천했고 저는 호기심에 주문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휴게소 음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휴게소가 전국에 얼마나 있나요?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약 200개 정도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수준이고 일부는 더 크고 시설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소도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휴게소를 둘러보는데 한 구석에 설치된 키오스크가 눈에 띄었어요. 이를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하고 주변 관광지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었어요. 다시 차에 올라 이동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미국과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컸어요. 미국의 고속도로는 광활한 영토를 연결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효율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마지막 일정을 알려줬어요. 이제 한국의 자율주행 테스트 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서울 근교에 있는 K-시티라는 곳인데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기 위한 실제 도시 환경을 재현해 놓은 곳이죠. K-시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실제 도로, 건물, 신호등, 심지어 보행자 로봇까지 갖춘 미니어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자율주행차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안내원이 시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2018년에 개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입니다. 도심부, 교외 지역, 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로 환경을 재현해 놓았어요. 자율주행차들이 신호를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복잡한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테스트가 오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차량과 인프라 사이의 초고속 통신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 이런 종합적인 테스트 시설이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내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미국의 기술에서 많이 배웠어요. 특히 자율주행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 기업들이 선두에 있죠. 하지만 인프라와 시스템 통합 측면에서는 한국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위안을 얻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왜 이런 통합적 접근을 하지 못했을까? 왜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고 실제 구현과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했을까?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을 따라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환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들을 잇는 도로들이 마치 혈관처럼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그날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은 분명히 미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합의, 사용자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접근 때문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이클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여기서의 경험이 내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돌아가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루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가 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호텔방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지난 3일간의 경험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개발 중인 기술들이 이미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오늘은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민수와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송도 스마트시티로 갈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새롭게 개발된 도시인데 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AI로 통합 관리되는 곳이에요. 송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수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주도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도시 인프라와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 효율, 교통, 최적화, 안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해요. 약 1시간 후 우리는 송도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미래 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넓은 녹지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도로는 질서정연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 도착하자 센터장 이정훈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곳에서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관리합니다. 교통, 에너지, 치안, 환경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이 박사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화면에는 도시 전체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교통 흐름, 전력 사용량, 대기질, CCTV 영상 등 도시의 모든 정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도시 OS라고 부르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이곳으로 모이고 AI가 이를 분석해 최적의 도시 운영 방안을 제시하죠. 이 박사는 교통관리 시스템의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 특정 구역의 교통량이 평소보다 10% 증가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근 신호등 주기를 조정하고 대중교통 운행 간격을 줄이며 필요시 우회 경로를 내비게이션에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학습한다는 거예요. 매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죠. 지난 3년간 도시 내 평균 이동 시간이 23% 감소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도시 곳곳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도로 위의 가로등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어요. 각 가로등에는 센서와 카메라, 와이파이 송신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날씨, 교통량, 보행자 수에 따라 밝기를 자동 조절하고 동시에 도시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이 스마트 가로등 하나로 연간 전력 소비를 40%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전체에 설치한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겠죠? 횡단보도 앞에서 민수가 멈춰 서더니 설명했어요. 이 횡단보도는 지능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많으면 자동으로 신호 시간이 늘어나고 노약자가 건너는 것을 감지하면 추가 시간을 부여해요. 실제로 그때 한 노인분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셨는데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려던 찰나에 몇 초 더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노인인지 알아차리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카메라와 AI 분석이요. 걸음걸이 패턴, 속도 등을 분석해서 노약자를 식별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아요. 단지 보행 패턴만 분석하죠. 점심시간이 되어 송도의 한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디지털 메뉴판이 있었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주문할 수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주문 후 불과 10분 만에 신선한 요리가 테이블에 놓였어요. 이 식당도 스마트시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상점들이 통합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식자재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점심 후 우리는 송도의 주거단지를 방문했어요. 아파트 건물들은 외관부터 남달랐습니다.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특수 단열재가 사용되었다고 했어요. 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스마트홈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연결되어 있었고 거주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었어요. 에어컨, 조명, 심지어 커튼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별한 점은 개별 가정의 데이터가 건물 전체, 그리고 도시 전체 시스템과 연동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은 가정이 동시에 에어컨을 켜면 전력 부하가 급증하잖아요. 이 시스템은 그것을 예측하고 부하를 분산시킵니다. 송도 투어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4일간 본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스마트 시티는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접근 방식의 차이였어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번 방문이 어떠셨나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이 모든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적어도 교통 시스템과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부분을 미국에서 배웠어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 상황에 맞게 빠르게 적용하고 발전시켰을 뿐이죠. 호텔에 돌아와 짐을 싸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고 투자자들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완고하게 지켜왔던 미국 우선주의 관점을 버리고 솔직하게 한국의 앞선 시스템을 인정해야 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통 시스템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지난 4일간 경험한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험과 미국의 혁신을 결합한다면 전 세계 교통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어요. 시차 적응이 안 되어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미국의 도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신호등은 단순한 시간 간격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도로 곳곳에 정체가 발생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샤워를 한 후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투자자들 앞에서 한국 출장 결과를 발표해야 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내 고집스러운 태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최고라는 신념 하에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메일을 확인하니 마이클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알렉스, 내일 회의에서 한국 방문 결과를 듣게 되어 기대가 크네. 좋은 소식이길 바라네. 그의 메시지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 내가 여전히 미국의 기술력을 옹호하길 바라고 있겠지요.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제임스를 만났어요. 그는 반갑게 인사하더니 한국 방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땠어? 역시 우리가 앞서 있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임스, 사실 상황이 우리 생각과 달라.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 제임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농담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작은 나라가 미국보다 앞설 수 있겠어?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회의실로 향했어요. 이미 투자자들과 회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발표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에 대해 설명했어요. 서울의 인구 밀도, 대중교통 시스템의 규모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AI 기반 교통 관제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 그리고 대중교통과 도로 시스템의 완벽한 통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서울교통정보센터와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 하이패스, 그리고 송도 스마트시티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몇몇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투자자들은 집중해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말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인프라는 우리가 개발 중인 시스템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꿈꾸는 기술을 일상에서 구현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스, 솔직한 평가에 감사하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것. 하지만 이럴 경우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는 것. 그들은 시스템 통합과 인프라 구현에 강점이 있고 우리는 혁신적인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강점이 있으니까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투자자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 더 자세히 설명해주게. 용기를 내어 제안을 확장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과 합작 벤처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들의 시스템 통합 노하우와 우리의 AI 알고리즘을 결합해 더 발전된 교통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이를 통해 미국 도시들의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나아가 전 세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어요. 임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항상 기술의 선두주자였는데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이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거야.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최고일 수는 없어. 때로는 다른 이들의 성공에서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해. 마이클은 회의가 끝날 무렵 결론을 내렸어요. 알렉스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게. 2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주기 바라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동료들이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어요. 대부분은 한국의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의 혼잡한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들이 신호등 앞에서 길게 줄지어 서 있었고 일부 운전자들은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만약 서울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여기에 적용된다면 얼마나 달라질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교통기술 회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잠재적인 파트너를 찾고 협력 방안을 구상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미국의 기술력만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글로벌 협력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방문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구나. 다음 날부터 한국 기업들과 접촉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양측 모두 협력의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와 접촉했을 때 그들도 미국의 AI 기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주 후 마이클과 다른 투자자들 앞에서 한국-미국 합작 교통기술 벤처에 대한 상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투자자들은 이 계획에 큰 관심을 보였고 초기 자금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합작 회사의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양국의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이상의 것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접근 방식이 만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몇 개월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열린 마음과 협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연설을 마치고 객석을 바라보니 민수가 미소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출범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중에는 처음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도 있었고 함께 일하게 될 미국 팀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이 도시는 저에게 그저 지도 위의 이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과 세계관을 바꿔놓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일기를 썼어요. 오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그리고 그 겸손한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시작점이다. 3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미 합작 회사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즈 SMS의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 방문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은 게 바뀌었네요. 오늘은 우리 회사 첫 대형 프로젝트인 샌프란시스코 스마트 교통 시스템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 열고 샌프란시스코 베이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미국 대도시에 한국식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들어온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범식 장소인 시청으로 가는 길에 새로 설치된 스마트 신호등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우리 회사가 개발한 AI 알고리즘과 한국의 시스템 통합 기술이 합쳐진 제품이었죠.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최적의 신호 체계를 만드는 이 시스템은 이미 테스트 구간에서 교통 정체를 35%나 줄였어요. 시청 앞에 도착하니 기자들이랑 관계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 교통부 장관, 그리고 한국에서 온 파트너들까지 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려고 모였더라고요. 단상에 올라 연설하기 전에 잠시 지난 3년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반대와 의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왜 한국 시스템을 써야 하냐고 불평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 일자리가 위험하다며 반대했어요. 하지만 서서히 사람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변화는 보스턴의 작은 테스트 구역에서 시작됐어요. 항상 막히던 교차로에 우리 스마트 신호 시스템을 설치했더니 평균 대기 시간이 62%나 줄었습니다. 이 소식이 뉴스에 나오면서 다른 도시들도 관심 보이기 시작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저를 소개하고 마이크를 넘겨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통의 미래를 시작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의 시작입니다. 국적과 경계를 넘어 최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그리고 문화를 합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연설 마치고 상징적인 스위치를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샌프란시스코 전역의 실시간 교통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도시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행사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3년 전 한국 기술에 제일 회의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GSMS의 기술 이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믿기지 않아. 제임스가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어. 3년 전만 해도 내가 얼마나 고집셌는지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 한국 갔을 때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라. 그때는 미국이 최고라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사무실에 도착하니 한국팀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와 있었어요. 민수랑 다른 엔지니어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다들 출범식 성공을 축하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알렉스, 축하해요. 샌프란시스코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작됐네요. 민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공이야. 민수, 너희들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화상회의 끝나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GSMS 기술은 전 세계 12개 도시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심지어 도쿄까지. 처음 한국 갔을 때만 해도 이런 세계적인 성공은 꿈도 못 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새로 설치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전자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고, 정류장 자체에는 태양광 패널이 달려서 자체 전력을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와이파이 쓰면서 스마트폰 보거나 일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분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이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편해졌어요. 전에는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불안했는데 이제는 정확히 알 수 있으니 좋네요. 그 말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결국 기술은 사람들 삶을 더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거니까요. 우리 노력이 실제로 사람들 일상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 열고
다음 프로젝트인 LA 스마트 교통 그리드 계획을 검토했어요. LA는 교통 체증으로 악명 높은 도시였기에 우리 시스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일 마치고 테라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서의 첫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깨달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이 성공적인 회사도, 그리고 더 나은 도시들도 없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를 틀었더니 GSMS의 샌프란시스코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이 이 시스템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단순히 교통 신호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관리한다는 거예요. 버스, 지하철, 자가용, 자전거 모든 교통수단이 서로 연결되어 최고의 흐름을 만들어내죠.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어요.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이런 혁신을 가져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접근 방식이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킨 좋은 사례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회의실에서 새 인턴들에게 회사 소개를 해야 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 앞에 서서 GSMS의 역사와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시작은 편견을 깨는 데서 비롯됐어요.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보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각자의 환경에 맞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인턴 중 한 명이 물었어요. CEO님께서는 글로벌 협력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죠. 같은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폭넓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시스템 통합 능력이 만나니까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회의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서울에서 특별한 소포가 도착해 있었어요. 민수가 보낸 거였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유리 상자 안에 한국과 미국 국기가 나란히 있었고 아래에는 함께 더 멀리 터게더 퍼더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소포에 있던 편지를 읽었습니다. 알렉스, 3년 전 당신이 서울에 왔을 때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만 봤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강점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됐죠. 이 작은 선물이 우리의 여정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 선물을 제 책상 위에 놓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구나. 불과 몇 년 전 저는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던 고집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경험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서울처럼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 시민들은 더 편하고 효율적인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편견이 깨지면서 시작됐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뉴욕 시장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들도 우리 스마트 교통 시스템에 관심 있다고 했어요. 다시 일에 집중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많이 남아있어. 제 책상 위에 놓인 2개의 국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의 강점을 합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리라고.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모드였습니다.